이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포기하셔야 합니다. 덴마크 최고 의료진이 한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8년 동안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딸이 갑자기 피아노 건반을 눌렀어요.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말이죠. 전 세계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믿었어요. 음악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그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스 페테르센입니다. 45살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작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아내 안나와 함께 5살짜리 딸 지아를 키우면서 말이죠. 지아는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제가 집에서 피아노를 칠 때면 항상 옆에 앉아서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곤 했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음악가가 될 거예요. 지아가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맑은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휘봉을 잡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봄, 지아의 5번째 생일을 막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아가 잠에서 깨더니 아빠,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지아가 갑자기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와 안나는 급히 지아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진단명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뇌염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하루아침에 밝고 건강하던 제 딸이 의식을 잃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 곧 깨어날 거라고, 이건 그냥 깊은 잠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처음 며칠 동안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곧 깨어날 거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병실에서 지아에게 매일 노래를 불러주고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아가 좋아하던 자장가, 함께 듣던 클래식 음악들을 하나하나 연주해 드렸어요. 병원에서는 제가 피아노를 들고 오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작은 전자 피아노였지만 지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악기였어요. 저는 매일 다른 곡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모차르트의 자장가, 브람스의 인터메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아를 위해 직접 작곡한 특별한 멜로디들을요. 음악은 의식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어요. 지아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특히 제가 지아를 위해 만든 자장가를 들려줄 때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지아야, 사랑해. 지아야, 예뻐요라는 가사가 들어간 지아의 이름이 담긴 특별한 멜로디였거든요. 때로는 지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불러주던 헝가리 민요도 불러줬어요. 처음에는 작은 반응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지아의 손가락 하나하나, 눈꺼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살펴봤어요. 혹시 제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 제가 특정 곡을 연주할 때 심박수가 변하는 건 아닐까 하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어요. 음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지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음악가로서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지아가 분명 어딘가에서 들을 수 있다고, 제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지아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불응성 식물인간 상태라는 무서운 진단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너무 오래 매달리면 안 돼.
심지어 제 아내 안나까지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안나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살아야 해요.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덴마크의 의료진들은 6개월이 지나자 더욱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말이에요. 라스 씨, 지아는 이미 뇌사 상태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의사들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아는 살아있어요. 저는 음악가예요. 음악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저는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지아 곁에 앉아서 끝없이 자문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요? 혹시 지아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들은 점점 지쳐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오케스트라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연습비도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밤에는 지아의 호흡기 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메웠어요. 규칙적이지만 기계적인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음악이 정말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봤어요.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혹시 제가 음악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건 아닐까? 지아는 정말 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지아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그 따뜻함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제가 피아노를 칠 때 지아의 맥박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 작은 희망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여기 있어. 포기하지 않을게. 아빠는 음악가야. 음악으로 너를 다시 깨울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지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병원에서 감각장애 환자가 음악 자극으로 의식을 회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밤새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의 부산에 있는 민간 통합재활센터에서 서구 의학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음악 치료와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답이에요. 저는 즉시 그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분이 김민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서툰 영어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덴마크에서 온 라스 페테르센입니다. 제 딸이 2년째 의식불명 상태예요.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김 박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화상통화를 제안하셨습니다. 김민수 박사님과 화상통화로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김 박사님은 흔쾌히 통화해 주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박사님의 온화한 표정에서 저는 이미 따뜻함을 느꼈어요. 김 박사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음악가라는 것, 지아를 위해 매일 연주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6년 동안 매일 지아에게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혹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스 씨, 음악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의료진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김 박사님은 한국의 전통의학과 현대 의학을 접목한 치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서구에서는 환자의 뇌사 판정이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양에서는 다릅니다. 의식은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음악은 그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저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셨죠. 기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사랑과 인내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요. 라스 씨가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김 박사님은 저에게 동서양 의학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서구 의학은 과학적 데이터와 명확한 진단에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동양의 전통 의학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음악가인 제가 늘 생각해왔던 것과 같았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김 박사님의 센터는 그런 철학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가족의 이야기로 봅니다. 라스 씨와 지아의 이야기도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김 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감정적 교감과 예술 치료가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비용만 해도 2만 유로가 넘었고 덴마크 의료진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라스 씨,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치의는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의학에 대한 모독입니다. 보험도 적용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제 형은 전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제 그만해라. 지아도 편하게 보내주자.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스트라 동료들은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아내 안나가 떠난 일이었어요. 안나는 마지막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당신은 지아만 생각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우리 결혼도 지켜야 하고요. 안나는 짐을 싸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 집에서 지아의 작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오케스트라에서도 결국 휴직을 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바닥이었죠.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이웃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미쳤어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수척해진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혹시 지아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지아의 곁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4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아가 의식을 잃은 지 벌써 6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날 지아의 침대 옆에 앉아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지아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그때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저는 그동안 지아가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제 자신의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가로서의 자존심, 아버지로서의 체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단지 지아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아야, 아빠는 내가 깨어나든 안 깨어나든 상관없어. 그냥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2022년 드디어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지아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8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덴마크 의료진들은 끝까지 만류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것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것만은 꼭 해봐야 해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우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꾸나. 아빠가 평생 믿어온 음악의 힘을 시험해보는 거야.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어요. 지아를 안고 비행기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거니까요. 부산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 박사님이 직접 마중을 나와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대로 된 곳에 온 거라고 말이에요. 부산의 민간통합재활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먼저 건물부터가 달랐습니다. 차가운 병원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났고 복도에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어요. 벽면에는 환자들이 그린 그림들과 회복 소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김민수 박사님과 의료진들은 지아를 처음 본 순간부터 다르게 접근하셨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덴마크에서 들었던 차가운 의학 용어들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간호사들도 지아에게 지아야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먼저 지아가 평생 들어왔던 음악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녹음 파일들을 듣고 지아의 반응 패턴을 연구했어요. 특히 제가 지아를 위해 만든 자장가에 주목했습니다. 지아라는 이름이 들어간 특별한 멜로디였거든요. 이 멜로디가 핵심입니다. 지아에게는 이 음악이 가장 친숙하고 안전한 소리일 거예요. 아빠의 목소리와 결합된 이 멜로디야말로 지아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음악치료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음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아의 손을 마사지하면서 음악을 들려주고 향기 치료와 함께 진행했어요. 또한 제가 직접 지아 곁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병실에 피아노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라스 씨의 생생한 연주가 가장 중요해요. 녹음된 음악과 실제 연주는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제가 8년 동안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이 멜로디를 활용한 맞춤형 음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매일 지아 곁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믿어주고 지아를 사랑해주는 의료진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치료 시작 3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지아 곁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아의 이름이 담긴 피아노 멜로디를 연주할 때였습니다. 지아야, 사랑해라는 가사가 있는 그 자장가를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지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착각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같은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아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간호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김민수 박사님도 달려오셨어요. 그분들이 확인해 주셨어요. 라스 씨, 맞습니다. 분명한 반응이에요. 뇌파 모니터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지아가 반응을 보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지아가 라스 씨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 후로 매일이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지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고 어떤 날은 입술이 떨렸어요. 때로는 목구멍에서 작은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지아에게 말했어요. 지아야, 아빠가 여기 있어. 천천히 돌아와도 돼. 아빠는 기다릴게. 8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 의료진들은 이런 변화를 보며 희망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제가 믿어온 음악의 힘이 증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아가 눈을 뜬 거예요.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지아 곁에서 좋은 아침이야. 지아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아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깜빡이는 속도가 너무 느렸지만 분명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눈을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아야, 아빠야, 아빠 보이니? 지아는 저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 아빠,
라고 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민수 박사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음악과 사랑이 만든 기적입니다. 나스 씨의 8년간의 사랑이 지아의 마음을 다시 깨운 거예요. 서구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랑에는 과학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치료 시작 4달째 되던 어느 오후였어요. 지아가 휠체어를 타고 제가 연주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아가 가장 좋아하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아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검지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도 한 음이었어요. 맑고 깨끗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간호사들도, 김 박사님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도 소리는 단순한 음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라는 지아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적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8년 동안의 기다림, 모든 사람의 반대, 가족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이 한 음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도 소리는 단순한 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8년간의 기다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만들어낸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지아는 그 후로 조금씩 회복되어 지금은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지아가 저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8년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아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지아와 함께 생활하며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여기서는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의학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어요. 김민수 박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스 씨, 당신이 8년 동안 한 일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었어요. 사랑과 음악,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지아를 살린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치료는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때도,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아가 누른 그 피아노 도 한 음은 지금도 제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